우리 식탁에서 김치가 빠지면 밥맛이 안 나죠. 이 말을 처음 하신 분은 올해로 71세가 되신 김순희 어르신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손수 김치를 담가 손주들 밥상에 올려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매년 겨울이면 배추 수십 포기를 절이고 고춧가루며 젓갈이며 정성스레 준비해 김장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딸이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매운 게 있어야 속이 시원하대요. 그런 말 하나에 고된 줄도 모르고 손수 김치를 담가내며 가족 건강을 챙긴 분이셨죠. 그런데 올해 3월 김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오셨고 내시경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 2기. 그토록 정성스레 만든 김치가 어쩌면 위암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눈시울만 붉어졌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에서 22년째 진료를 맡고 있는 정성필 교수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김치를 먹으며 자라왔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김치가 위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는 그 좋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치가 나쁘다? 아닙니다. 김치는 분명 훌륭한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위 건강에 민감한 분들에겐 더욱 그러하죠. 왜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염분, 발효 과정에서의 질산염 축적, 그리고 김치와 헬리코박터균의 관계 때문입니다. 먼저 염분입니다. 우리가 매 끼니 먹는 김치 100g에는 보통 600에서 8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배추김치, 열무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염분이 다소 높습니다. 문제는 이 염분이 매 끼니 반복적으로 우리 위에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의 점막은 산과 염분 그리고 발효된 유기산에 민감한 조직입니다. 정상적인 위 점막은 하루 3끼 식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지만 그 위에 염분이 반복적으로 도포되고 상처를 입으면 점차 위 점막이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마치 나무 판자에 매일 물을 부어두면 곰팡이가 피듯이 위 점막 역시 지속적으로 염분에 노출되면 보호막이 깨지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 위암이라는 긴 과정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질산염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좋은 균도 있지만 동시에 좋지 않은 부산물도 생깁니다. 특히 오래된 묵은지나 고온에 방치된 김치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질산염은 우리 위 속의 위산과 만나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니트로사민이야말로 위암과 가장 밀접한 발암물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식품기준청은 2018년 자료를 통해 질산염이 포함된 절임류 섭취가 위암 발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치를 1년 내내 보관하면서 신선하지 않은 환경에서 섭취하거나 묵은지를 반복적으로 끓여 먹는 경우 이러한 발암물질에 더욱 많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균입니다. 이 균은 위 점막에 서식하며 위산을 중화시키고 점막을 파괴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위염과 위궤양, 나아가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김치는 유산균이 많아서 위장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유산균도 있지만 염분과 질산염이 위 점막을 먼저 손상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헬리코박터균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론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목격한 사례들로 증명됩니다. 68세 김말순 어르신은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어요. 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배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속쓰림과 만성적인 구토, 체중 감소를 호소하셨고 결국 위축성 위염을 거쳐 위암 전 단계까지 진행되셨습니다. 이순자님은 김치찌개를 좋아하셨습니다. 김치찌개 없으면 끼니가 허전해요. 이 말처럼 매일 점심마다 식당에서 김치찌개 백반을 드셨는데 위염을 앓고 난 뒤에도 음식 습관을 바꾸지 않으신 채 몇 년을 지내셨습니다. 결국 만성 위염이 악화되어 내시경에서 E형 성세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김치가 건강식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던 탓에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김치를 섭취해온 결과였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김치를 줄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셨습니다. 김치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 젓갈 없는 김치가 무슨 맛이야? 밥상이 허전해요.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 건 익숙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6달이 지나자 조금씩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2세 최영호님은 김치 섭취량을 줄이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게 속쓰림이 없어졌어요. 였습니다. 늘 소화제를 달고 살았는데 이젠 약 없어도 괜찮아요. 위 내시경 검사에서도 점막의 붉은 염증 부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E형 성세포가 나타났던 조직 검사 결과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5세 이순자님은 이젠 김치가 없어도 깻잎이나 시금치, 토마토 같은 반찬이 더 맛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식습관 변화 이후 체중은 2kg이 빠졌고 복부 팽만감도 줄었으며 변비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죠. 중요한 건 김치를 아예 끊은 게 아니라 적당한 양만 유지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김치는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김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 나트륨 섭취 감소, 혈압 안정. 김치는 나트륨 섭취량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이하인데 김치만으로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를 줄이면 혈압이 내려가고 고혈압 약 복용량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 위산 자극 감소, 위염 완화. 짠맛과 매운맛은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이를 줄이면 위산 역류, 속쓰림, 위궤양 증상 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 식단 다양화, 균형 잡힌 영양. 김치 위주 식단을 탈피하면 다양한 채소, 과일, 해조류 등을 더 자주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의 섭취가 균형 있게 늘어납니다. 넷, 헬리코박터균 퇴치 효과 상승. 위 점막을 보호하는 환경이 되면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도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섯, 전반적인 위암 위험도 감소. 무엇보다 김치 섭취를 줄이는 것 자체가 위암으로의 진행 위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치 없이 밥상 차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맛있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반찬 대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 무침, 가지나물, 깻잎 절임, 토마토 절임, 콩나물 무침, 무채나물. 실천 팁. 짠 반찬은 물에 살짝 헹군 후 드세요.
반찬 전체 간을 약하게 하고 향신료로 풍미를 살리면 짜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김치 섭취는 특정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약 은위산을 억제하는데 김치가 자극을 주면 약효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와 같이 나트륨 조절에 영향을 받는 약물은 김치로 인해 효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암 예방 약제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자극적이고 짠 김치가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김치를 섭취하는 시기, 양, 방법에 따라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치는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정답일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 50에서 70g 이내, 작은 반찬 접시 한두 스푼. 주 1회 김치찌개는 괜찮지만 매일은 피해야. 물에 헹군 후 먹기, 국물 버리기. 직접 담그는 경우 염도 3% 이하로 관리. 덜 익은 생김치나 갓김치처럼 산도 낮은 김치 선택. 가능하다면 묵은지보단 생김치, 자극적 젓갈 대신 신선한 재료, 찬 김치보다 데친 김치가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김치는 약일 수도, 독일 수도 있다. 무조건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김치도 그중 하나입니다. 둘, 나의 위장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위염, 위축성 위염, 헬리코박터 감염, 위산 역류 증상이 있다면 김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 김치를 줄이면 식탁이 달라지고 건강이 살아난다. 다양한 식재료로 식단을 구성하면 김치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 처음 들으신 내용이 있었나요? 혹시 김치가 위암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접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건 처음 알았어요. 오늘부터 김치 줄여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위암 가족력이 있으신 분, 항상 속쓰림 때문에 약을 달고 사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공유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도 너무 많으면 해롭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 내 몸이 편한 식사. 거기서부터 건강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의 내일 식탁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